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이근호입니다. 오늘 논문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Towards Privacy Supporting Fall Detection VIA입니다. 논문은 IEEE Census 저널에서 2024년 1월 12일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Introduction, Related Work, Proposed Method, Experiments and Results, Conclusion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ntroduction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배경 및 중요성입니다. 기존 접근 방식들에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웨어러블 장비 방식입니다. 웨어러블 장비 방식은 몸에 착용하는 장치를 통해서 넘어짐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의 신체적 불편함, 그리고 장비를 매번 착용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파이 신호 활용 방식입니다. 실내 환경에서 와이파이 신호의 변화를 분석해 넘어짐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정 환경에만 제한적이며 범용성에 한계가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RGB 영상 기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앞선 방식과는 달리 착용할 장치가 필요가 없어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데이터셋과 방법론들은 RGB 영상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뎁스 데이터 활용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객체의 거리 정보만을 제공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기존 RGB 방식보다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다음 우측 그림은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의 간략한 개요도입니다. 첫 번째, 파란색 박스는 Labeled RGB 데이터입니다. RGB 영상 데이터는 넘어짐 감지 학습에 사용되는 라벨링된 소스 도메인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넘어진 사람 또는 자전거에서 넘어진 사람, 이렇게 넘어진 사람 등이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색상 및 텍스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붉은색의 박스는 Unlabeled Depth Data입니다. 이것은 테스트 또는 추론 시 사용할 비식별화된 뎁스 데이터입니다. 라벨이 없고 타겟 도메인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뎁스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다음은 Cross Modality Unsupervised Domain Adaption입니다. 이것은 RGB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뎁스 데이터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하는 도메인 적응 기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unsupervised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뎁스 데이터에는 라벨이 없고 모델은 RGB로부터의 정보를 기반으로 적응합니다. 마지막으로 Modalities Advisory Alignment입니다. RGB와 뎁스 간의 퓨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렬 메커니즘입니다.
이 부분은 RGB와 뎁스의 피처 맵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RGB로 학습한 모델이 뎁스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Related Work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Fall Detection입니다. Fall Detection에는 세 가지 방식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Wearable Device Based Fall Detection입니다. 신체에 착용한 센서를 사용해 넘어짐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가속도 또는 자이로 센서를 활용해 손목, 허리 등 신체의 다양한 위치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넘어짐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Wi-Fi Based Fall Detection입니다. 와이파이 신호의 변화를 분석해 넘어짐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장치 작용이 따로 필요는 없지만 실내 환경 또는 신호 간섭에 따라서 성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Vision Based Fall Detection입니다.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넘어짐 감지 방식입니다. 주로 RGB 데이터를 사용하고 정확도는 높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뎁스 데이터나 스켈레톤 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된다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션 리코그니션 부분입니다. 액션 리코그니션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디오 베이스드 메서드입니다. 동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축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RGB 영상 또는 뎁스 영상에서 직접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본 논문에서는 X3D를 주요 백본으로 활용해서 논문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켈레톤 베이스드 메서드입니다. 이 방식은 RGB나 뎁스에서 추출된 사람의 스켈레톤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스켈레톤 데이터와 RGB 또는 뎁스 데이터 간에서 도메인 차이가 너무 커 스켈레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Unsupervised Domain Adaption입니다. Unsupervised Domain Adaption은 소스 도메인 RGB에는 라벨이 있지만 타겟 도메인인 뎁스 데이터에는 라벨이 없어 두 도메인 간의 지식을 전이 학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MAFD 방식은 이 방식, 즉 Unsupervised Domain Adaption을 통해서 RGB에서 학습된 넘어짐 감지 능력을 뎁스 도메인으로 전이학습합니다. 즉, 라벨이 없는 뎁스 환경에서도 높은 넘어짐 감지 성능을 얻기 위해서 도메인 적응 기반의 Unsupervised 학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 라벨링입니다. 뎁스 데이터에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모델이 예측한 결과 중 신뢰도가 높은 결과만을 임시 라벨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수도 라벨은 슈퍼바이즈드 로스 계산에 사용되고 뎁스 도메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향상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같은 클래스 간에는 피처를 가깝게 하고 다른 클래스는 피처를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학습시켜서 보다 구조화된 피처 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Adversarial Learning입니다. RGB 데이터와 depth 데이터를 구분하는 모달리티 판별기를 학습시키고 동시에 피처 익스트랙터는 이 판별기를 속이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RGB와 depth 사이의 피처 분포 차이를 줄이고 도메인의 피처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크로스 모델리티 도메인 어댑션은 서로 다른 모델리티, 즉 본 논문에서는 RGB와 depth 데이터입니다. 간의 적응을 의미합니다. 또한 depth는 영상 속 각 픽셀이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거리 기반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셋 부분입니다. 기존 Fall Detection 데이터셋에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데이터셋은 그 규모가 작아서 신축 모델 학습에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NTU RGB 플러스 depth 데이터셋은 주로 실내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데이터셋의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키네틱스 700 비디오 데이터셋을 활용해 RGB와 depth 데이터를 포함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했습니다. 넘어짐과 넘어지지 않는 사례로 설정을 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이미지 2979개, 넘어지는 1490개, 넘어지지 않는 사례는 148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Your Fall Detection 데이터셋이고 NTU RGB 플러스 depth 데이터셋인데 이 두 데이터셋은 그 규모가 작으며 밑에 NTU RGB 플러스 depth는 주로 실내 장면으로 되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생성한 데이터셋은 기존 데이터셋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라벨링하여 생성한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은 Proposed Method입니다. 첫 번째로 Problem Definition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RGB 영상과 depth 영상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이 중 RGB 영상은 라벨이 주어진 데이터로 소스 도메인이라고 정의가 되고 RGB 영상에서는 사람이 넘어졌는지 아닌지가 주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depth 영상에서는 타겟 도메인으로 정의가 되며 넘어짐 여부에 대한 라벨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바로 이 라벨이 없는 depth 데이터에 대해서 넘어짐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RGB 영상에서 학습한 넘어짐 감지 능력을 라벨이 없는 depth 영상에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어댑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인 unsupervised learning과는 다르게 라벨이 있는 도메인에서 학습한 지식을 라벨이 없는 다른 도메인으로 옮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unsupervised domain adaption이라고 정의합니다. 특히 논문에서는 도메인이 RGB와 depth라는 서로 다른 센서 기반이기 때문에 modality adaption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IDM and Bridge Feature Loss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RGB와 depth 사이의 피처 분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Intermediate
도메인 모듈이라는 중간 계층을 도입합니다. 이 Intermediate Domain 모듈은 RGB와 depth 사이의 피처를 혼합하여 Intermediate Domain 피처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두 피처를 혼합하는 것만으로는 두 모달리티 간 간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브리치 피처 로스와 같은 방식으로 RGB와 depth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피처가 양쪽 도메인과 균형 있게 가까워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식은 모달리티 피처 계산식입니다. finter는 IDM을 통해 생성된 중간 모달리티 피처입니다. AR과 AT는 각각 RGB, depth, 모델리티에 대한 IDM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FHR과 FHD는 각각 히든 레이어 피처 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finter는 RGB와 depth의 중간 피처를 생성해 두 도메인 간의 간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수식입니다. 두 번째 수식은 중간 도메인을 구성하기 위한 RGB와 depth 피처 가중치 A를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여기서 MLP는 멀티레이어 펍세트론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FC는 Fully Connected Layer를 의미하며 수식에서 세미콜론으로 표현된 이 수식은 두 피처를 컨캣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FRH average랑 FHR max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각각 평균 풀링된 피처 맵과 최대로 풀링된 피처 맵을 의미합니다. 즉, 두 번째 수식은 풀링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도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서 가중치 A를 결정하는 수식입니다. 즉, RGB와 depth의 피처 벡터를 평균 풀링과 맥스 풀링을 하여 중간 도메인 피처를 생성하고 이 중간 피처가 양 도메인의 피처 공간 사이에 위치하도록 로스를 통해서 정렬을 유도하는 수식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식입니다. 이 수식은 중간 도메인 피처 finter가 RGB와 depth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도록 유도하는 수식입니다. 즉, finter가 RGB와 depth의 풀링 위치에 가까워지도록 로스를 부여하는 수식입니다. 여기서 n은 전체 샘플 수를 의미하며 fk는 RGB 혹은 depth 피처를 의미하고 AKI는 i번째 샘플의 도메인 K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Unsupervised Modality Adaption입니다. Source Modality RGB와 Target Modality Depth는 서로 다르지만 넘어짐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정보는 유사합니다. 소스 모달리티에서 학습한 분류 정보를 타겟 모델리티로 전이해 타겟 모델리티 데이터에서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피겨 3은 전체 아키텍처 구조도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Unsupervised Modality Adaption 구조는 RGB와 depth를 모두 입력으로 받아서
동일한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피처를 추출합니다. 즉, 두 도메인 데이터는 같은 형식의 피처 맵을 생성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RGB는 소스 도메인, depth는 타겟 도메인인데 이 둘은 학습 과정에서 무작위로 짝지어져 동시에 네트워크에 입력이 됩니다. 다음은 Intermediate Domain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RGB와 depth 피처를 조합해 중간 도메인의 피처를 생성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브릿지 피처 로스를 통해 RGB와 depth 간의 피처를 줄이도록 학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Classification Head, CLS 헤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RGB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 라벨링을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계산을 하고 depth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수도 라벨을 통해 분류 손실을 계산합니다. 또한 트리플렛 로스를 통해서 RGB와 depth가 같은 의미의 동작이면 가까운 피처로 정렬이 되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달리티 헤드입니다. 이 모듈은 RGB 값인지 데이터 depth 값인지 구분하는 모달리티 판별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GRL, Gradient Reversal 레이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피처 익스트랙터가 이 판별기를 속이도록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depth와 RGB 값의 사이를 줄이는 adversarial 학습이 수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웨이트 헤드입니다. 이 헤드는 다양한 손실 함수들이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각 손실의 중요도를 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이 부분은 MLP 기반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소프트맥스를 통해 RGB와 depth에 대한 로스 가중치 비율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Unsupervised Modality Adaption은 각각 모듈이 RGB와 depth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라벨이 없는 depth 영상에서도 정확한 넘어짐 감지가 가능해지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우측 피겨 4는 IDM 모듈의 백본에 있는 IDM 모듈의 개요도입니다. 즉, 전체 백본 네트워크 구조 중에서 IDM이 어디에 삽입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RGB 입력과 depth 입력이 각각 초기 컨볼루션 블럭을 통과하며 서로 다른 피처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두 피처 맵은 IDM 모듈로 전달이 되며 IDM은 이 둘을 기반으로 세 가지 출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RGB의 피처 맵이며 두 번째로는 depth의 피처 맵, 그리고 세 번째로는 RGB와 depth를 융합한 중간 도메인의 피처 맵, 즉 F-인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새 피처는 스테이지 2부터 스테이지 5까지의 나머지 컨볼루션 블록에 함께 전달이 되며 학습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은 백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IDM이 스테이지 1 뒤에 위치한 이유는 스테이지 1에서는 두 도메인의 피처가 각각 독립적으로 추출이 되어 입력이 됩니다. 또한 스테이지 2부터는 중간 도메인 피처를 포함한 세 가지 피처를 동시에 학습에 활용해서 RGB와 depth 값의 피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유로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 사이에 IDM 모듈이 위치해 있습니다. 즉, IDM은 두 도메인 사이의 피처 스페이스를 중재하는 모듈입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RGB와 depth 사이의 연결다리를 역할을 한다고 브릿지라고 표현도 됩니다. 다음은 Unsupervised Modality Adaptation 소식에 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RGB, 즉 소스 도메인에 대한 Supervised Classification Loss 소식입니다. QXR은 RGB 입력이 넘어짐의 확률을 나타내는 출력 확률 값입니다. Y는 실제 라벨 값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예측 확률을 계산하는 소식입니다. MX는 백본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피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GX는 학습된 피처에서 넘어짐 여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분류기, 즉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depth, 즉 타겟 도메인에 대한 수도 라벨 기반 로스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서 XD는 depth 모델리티의 입력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또한 T파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가진 서브셋만 선택하는 단어입니다. Y 수도는 수도 라벨 값을 의미합니다. 즉, 이 소식은 라벨이 없는 depth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도 높은 예측 결과만 골라서 수도 라벨을 부여하고 계산하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예측 확률이 일정 값 이상이면 1, 일정 값 이하이면 0으로 라벨을 지정하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타워 값은 사전에 정의던 컨피던스 트레스홀드 값입니다. 여기서 YD의 값은 depth 모델리티에 해당하는 fall detection 라벨, 즉 depth 비디오 입력인 XD의 그라운드 트러스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기서 F컬은 현재 배치에서 나온 피처를 의미하며 F'P는 이전 배치에서 같은 클래스의 피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P는 positive를 의미합니다. F'N은 이전 배치에서의 다른 클래스의 피처를 의미합니다. N은 negative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D는 두 피처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마진은 클래스 간 최소 거리 차이를 보장하기 위한 상수값입니다. 이 수식은 크로스배치 메모리에 저장된 이전 피처들과 현재 피처들 간의 거리 기반으로 같은 클래스 간의 거리는 가깝게, 다른 클래스 간의 거리는 멀게 유지하도록 학습하는 트리플렛 로스를 정의를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통해서 RGB와 depth 전반의 피처의 판별력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odalities Adversarial Alignment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RGB와 depth modalities 간의 분포 격차를 줄이기 위해 Modalities Adversarial Alignment를 사용합니다. Modality Discriminator를 학습하고 이 Discriminator는 입력 데이터가 RGB 데이터인지 depth 데이터인지 예측하는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손실을 최대함으로써 백본에서 생성된 피처 맵이 두 모델리티 간의 구분이 어려워지도록 합니다. 이 손실을 통해서 RGB에서 학습한 특성이 depth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되게 합니다. 다음 소식은 위에서 설명한 Modalities Adversarial Alignment의 로스 값을 의미하며 여기서 C는 모델리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의미합니다.
xk는 RGB 또는 depth 입력값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Total Loss and Loss Weight Adaption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손실 가중치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어댑티브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Loss Weight Adaption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기서 MX는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추출된 피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W는 로스 웨이트를 예측하는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P는 각 로스에 대한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즈드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전체 로스 수식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기서 각 람다는 각 로스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Experiment and Result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좌측 표는 NTU RGB 플러스 depth 데이터셋에 이용한 다양한 백본 모델 기반으로 제안한 방법인 Unsupervised Modality Adaption 방식과 기존 베이스라인의 방식, 그리고 Supervised Target 방식을 비교한 결과표입니다. Unsupervised Modality Adaption 방식은 베이스라인에 대비하여 일관되게 높은 성능 개선을 보이고, Supervised Target 방식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긴 하지만 Unsupervised Modality Adaption 방식은 depth 데이터에 실제 라벨이 없는 상황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터셋에서도 Unsupervised Modality Adaption은 모든 백본 모델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을 향상시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서도 X3D 모델을 기반으로 할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즉, 다음은 Evaluation Study 결과입니다. 각 모듈의 추가가 점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모든 구성 요소가 결합된 Unsupervised Modality Adaption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다양한 백본과 데이터셋에서 일관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depth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이 없는 Unsupervised 상황에서도 Supervised 방식과 성능 격차를 상당히 좁힐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분류와 정확한 분류 사례의 예시입니다. 좌측은 실내 환경에서의 오분류 사례입니다. 좌측에서는 depth 프레임이 배경과 사람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오분류를 한 사례입니다. 반면 우측은 실내와 실외에서 정확하게 분류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클루전입니다. 첫 번째로 한계점입니다. 크로스 모델 도메인 갭, 즉 RGB와 depth 데이터 간의 모델리티 차이가 크고, 이러한 요소는 Unsupervised 도메인 적응 성능을 저해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넘어짐의 다양성과 제약된 데이터입니다. depth 기반 데이터는 그 데이터의 수량이 너무 적으며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간 피처 간극 완화 기법의 고도화를 향후 연구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RGB와 뎁스 간 피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더욱더 정교한 정렬 기법이나 구조적인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